여러분, 앞으로 전기차 산업의 승자는 자동차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모터를 만드는 기업도 아니고요. 누가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싸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로 누가 더 작고 더 안전하고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먼저 완성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입니다. 전기차는 빠릅니다. 조용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구조도 단순해요. 그런데 단 하나, 배터리가 모든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배터리를 더 넣으면 차가 무거워지죠. 무게를 줄이기 위해 배터리를 줄이면 주행거리가 짧아집니다. 충전 속도를 높이면 열이 발생하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성능이 떨어지고 성능을 높이면 차량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배터리 기업들은 이 모순과 싸워왔습니다. 한쪽을 개선하면 다른 한쪽에서 문제가 터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래된 공식 자체를 깨부술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의 성능을 조금 높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배터리 내부의 설계도를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기술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기차 배터리에는 액체 형태의 전해질이 들어갑니다. 이 액체가 배터리 내부에서 리튬 이온을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죠. 문제는 액체가 열과 충격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배터리가 손상되거나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화재와 폭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 액체를 단단한 고체로 교체합니다. 단순하게 액체만 굳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해질이 바뀌면 음극과 양극의 소재도 달라지고 배터리 구조와 제조 공정, 필요한 장비와 공급망까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 산업 전체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아직 본격적인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은 시험용 차량을 도로 위에 올리고 있고, 배터리 기업들은 연구실에서 만든 작은 샘플을 넘어 실제 양산 가능성을 검증하는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양산의 문을 열 것인지 결정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 변화를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공장이 완성된 뒤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약이 모두 공개되고 매출이 찍힌 다음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공장이 지어지기 전, 고객사가 결정되기 전, 공급망의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단순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아닙니다. 전고체라는 이름만 붙은 테마주도 아니죠. 실제 양산이 시작됐을 때 반드시 필요한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그 소재를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과 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3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흑연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음극입니다. 두 번째는 리튬이온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고체 전해질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 생산 설비를 활용하면서 상업화 속도를 끌어올릴 또 다른 전해질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 3개의 관문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관문의 가장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국내 기업 3곳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전고체 배터리의 공급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업, 바로 삼성 SDI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머니의 차윤성 전문가입니다. 현재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기업은 많죠. 일본에서는 대표적으로 도요타가 오랜 기간 전고체 기술을 연구해 왔고요. 중국 기업들도 막대한 자본과 생산 능력을 앞세워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이 서로 다른 전략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 SDI를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삼성 SDI는요, 단순히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요. 상용화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생산 공정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말과 양산한다는 말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존재합니다. 연구실에서는 최고의 소재를 만들 수 있고요. 작은 배터리 하나에 적용해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한 대에 수천 개의 배터리 셀이 들어갑니다. 수만 대의 자동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려면 수천만 개의 셀을 일정한 품질로 찍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배터리 하나가 잘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제품과 100만 번째 제품의 성능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량률을 낮춰야 하고요. 원가를 맞춰야 하고요. 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자동차 기업의 안정성 시험도 통과해야 되죠. 기술이 아니라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삼성 SDI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산업화 단계로 가장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통해 실제 생산 공정을 검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다. 자, 여기에 소재 기업들과의 어떤 게 있어요? 공동 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의 실증 협력, 향후 양산 설비를 위한 투자까지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주목한 것은요, 삼성 SDI의 대규모 자금 조달입니다. 자, 삼성 SDI는 미래 성장 사업과 생산 설비 투자를 위해 약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3,340억 원을 투입하는 구조가 제시됐습니다. 자, 이 움직임을 단순한 계열사 지원만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기술 개발과 공장 건설, 소재 검증과 고객사 승인까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그룹 차원의 자금이 투입된다는 것은 삼성 내부에서도 배터리를 단순한 계열사 사업이 아니라 향후 그룹의 성장축 가운데 하나로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순히 반도체를 잘 설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소재와 부품, 장비와 공정, 설계와 생산을 연결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 한 회사가 모든 소재를 직접 만들 수 없어요. 고순도 리튬과 리튬 메탈 음극, 고체 전해질과 첨가제, 각종 합성 원료와 생산 장비가 필요하죠. 결국 삼성 SDI의 상용화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공급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기회가 발생합니다. 완성차 배터리를 판매하는 기업보다 배터리가 만들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에서 더 빠른 매출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한 번에 생산할 때마다 소재가 들어갑니다. 공장이 커지면 소재 사용도 늘어나고요. 고객사가 확대되면 공급량도 다시 증가합니다. 그래서 대형 산업이 열릴 때 완제품 기업만이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소재를 공급하는 곳을 찾아야 해요. 이제부터 전고차 배터리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할 첫 번째 관문을 보겠습니다. 자,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에는요, 대부분 뭐가 사용돼요? 흑연이 사용됩니다. 흑연. 자, 그런데 충전이 시작되면 리튬 이온이 흑연의 층 사이로 들어가고 배터리를 사용하면 다시 빠져나오게 됩니다. 흑연은 안정적이고 생산 기술도 이미 성숙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한계가 있죠. 저장할 수 있는 리튬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흑연은 리튬을 보관하는 아파트와 같습니다. 아파트 방 개수는 정해져 있죠. 아무리 많은 리튬이 들어오더라도 방이 가득 차면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늘리려면 아파트를 더 지어야 하겠죠. 그만큼 배터리는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배터리 팩을 계속 키우는 현재 방식의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리튬 메탈 음극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별표 하나 쳐놓도록 할게요. 자, 리튬 메탈은 리튬을 흑연 속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리튬 금속 자체가 음극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물건을 넣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저장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비슷합니다. 같은 크기 안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자, 첫 번째는 배터리 크기를 유지하면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존 주행거리를 유지하면서 배터리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거죠. 어느 쪽이든 자동차 기업에서는 엄청난 변화예요.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전기차의 가장 큰 불편이 줄어듭니다. 배터리가 가벼워지면 자동차의 효율과 성능이 좋아지게 되고요. 차량 설계의 자유도도 높아집니다. 로봇과 드론, 도심 항공교통과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무게 1kg을 줄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치죠. 그래서 리튬 메탈은 전고체 배터리 시대를 여는 핵심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튬 메탈에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충전과 방전이 반복될 때 리튬 표면에 매끄럽게 쌓이지 않고 바늘처럼 뾰족한 결정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덴드라이트입니다. 이 결정이 계속 길어지면 배터리 내부를 관통해 단락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동차에 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메탈 응급 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리튬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순도 리튬을 확보하고 얇고 균일한 형태로 가공하고 표면에 안정적인 보호총을 만들고 수천 번의 충전과 방전에도 구조를 무너지지 않도록 제어해야 합니다. 광산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제 기술과 금속 가공 기술, 전극 제조 기술과 표면 안정화 기술이 모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관문에서 주목할 기업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딱 3종목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1초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스마트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말고도 1000% 이상 올라갈 종목 3종목 지금부터 찝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스마트머니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 한 가지가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자료는요, 인터넷에서 흔하게 돌아다니는 단순한 주식 입문서가 아닙니다. 종목 이름 몇 개 던져주고 끝나는 자료도 아니고요. 제가 실제 시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스윙 매매, 단타 매매, 호가창, 거래량, 차트 패턴, 시간대별 조건 검색식으로 나눠서 초보자도 순서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정리한 실전형 전략집입니다. 자,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을 통해서 구독자 인증을 완료하신 분들께 이 자료 별도의 비용 없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기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한 장씩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주에서 2주 정도 보유하는 스윙 매매 전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겠죠. 자, 스윙 매매에서 가장 어려운 건요, 좋은 종목을 찾는 것보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주가가 매일 같은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동안 변동성이 줄어들며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이 있고요. 그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터져나오며 강한 추세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바로 이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수렴 구간에서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면서 에너지가 축적되고요. 그리고 그 밴드가 다시 크게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강한 추세가 발생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바로 이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보조 지표고요.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수렴 구간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며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 밴드가 다시 크게 벌어지면서 추세가 나오게 되죠. 많은 투자자가 주가가 이미 크게 오른 뒤에야 상승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의 수렴과 확장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급등이 완성된 뒤 자리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압축 구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스윙 매매 기법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 대해서 완벽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일 매수하고 당일 매도하는 단타 매매의 전략입니다. 자, 단타는 무작정 빠르게 사고 파는 매매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급이 몰리고 위치를 포착하고 순익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뒤 계획된 구간만을 공략하는 매매예요. 한 종목이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더라도 장중에는 한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돌파 이후에 눌림이 나와주고요. 이동평균선에서 다시 반등하며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소화한 뒤 장 후반에 다시 한번 강한 타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황과 종목 흐름에 따라 다양한 단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이 단타 매매 기법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호가창 매매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는 매매법 중에 하나죠. 차트가 지나간 가격의 기록이라면 호가창은 지금 이 순간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가격에서 사고 팔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시간 전장이에요. 현재가 위쪽에서 매도하려는 물량이 쌓여 있고 현재가 아래쪽에서 매수하는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저항이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쉽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물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죠. 매도 물량이 계속 쌓이는데도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그 물량을 강하게 받아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가창만 보고도 수급의 유의미한 방향을 파악할 수 있고요. 호가창이 올라가도 매도 물량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가창 매매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한번 배워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량 매매법입니다. 자, 거래량은 뭔가요? 우리 세력들의 흔적이라고 하죠. 세력들이 유일하게 숨길 수 없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세력은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긴 아랫꼬리를 가진 양봉과 음봉을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거래량까지 터진다. 그때는 우리가 충분히 의심을 할 수가 있다. 핵심 포인트 뭔가요? 세력은 조용히 모은다. 차트의 꼬리와 거래량을 주목하고 흔적을 나타난 종목을 선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력들이 어떤 종목에서 매집하고 있는지 우리는 세력들의 흔적을 통해서 먼저 선침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력들의 매집과 돌파의 3단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역배열 매매법. 그리고 여러분들 이 차트 패턴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죠.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더블탑, 트리플탑.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검색식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주변에서 사려고 하면 1,000만 원 이상 넘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단타 검색식, 그리고 VI 단타 검색식, 11시에서 14시 눌림목 매매 검색식, 그리고 종가 매매 검색식까지 시간대별 검색식을 모두 다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스마트 머니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핵심 전략집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흐름을 읽는 전략 매매 가이드 4종, 차트 이해를 돕는 핵심 구성 패턴 해선 8종, 아이디어 발굴에 바로 쓰는 검색식 모음 11종, 이 모든 내용들이 담긴 핵심 전략집을요, 여러분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받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자, 스마트머니 주식 연구소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자, 고정 댓글 링크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설문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교재를 제공해 드리고요. 이거 없는 교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실제 교재 내용 보여드리게 되면요. 자, 제가 교재 실제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개념 이해, 차트 검식, 규칙 실행. 자, 목차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100페이지가 넘는 이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 빠르게 눌러주셔서 이 교재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종목 포스코 홀딩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많은 투자자가 포스코홀딩스를 철강 기업으로 기억합니다. 최근에는 리튬과 니켈을 확보하는 원료 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아요. 하지만 전구차 배터리 시대에 포스코홀딩스가 노리는 위치는 그보다 깊습니다. 단순히 리튬을 채굴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리튬을 정제하고 금속 형태로 가공하며 최종적으로 배터리 음극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를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수직 계열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배터리 소재 기업 대부분은 외부에서 리튬을 구매하게 됩니다.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 원가가 올라가기 마련이죠. 특정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면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이 달라지면 완성된 소재의 성능도 흔들릴 수 있어요. 포스코 그룹은 리튬 원료 확보부터 정제, 소재 생산까지 한 그룹 안에서 연결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원료 가격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고차 배터리에서 진짜 중요한 건 리튬의 양이 아닙니다. 배터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품질로 가공할 수 있냐입니다. 리튬 메탈 음극은 얇고 균일해야 합니다. 조금만 두께가 달라져도 배터리 성능이 흔들릴 수 있고 표면에 미세한 결함이 생겨도 덴드라이트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철강에서 축적한 금속 가공과 압연 기술, 소재를 균일하게 만드는 생산 노하우가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메탈의 음극재의 시제품을 실제 생산 환경에서 검증하기 위한 데모 플랜트를 운영하는 단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데모 플랜트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연구실에서 최고의 조건만 골라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완벽하게 조절하고 숙련된 연구원이 소량을 생산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생산 속도를 높여도 품질이 유지돼야 하고 불량이 발생해도 원인을 즉시 찾아야 합니다. 생산 비용도 고객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되죠. 데모 플랜트는 기술이 연구실을 빠져나와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삼성 SDI를 포함한 배터리 업체의 샘플 테스트가 실제로 진행되고 성능과 수율 검증을 통해서 양산 공급 계약으로 이어진다면 포스코홀딩스의 기업 가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관문은 뭘까요? 배터리 내부에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를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극과 음극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지역입니다. 배터리가 충전되고 방전되기 위해서는 리튬 이온이 이 두 지역을 끊임없이 오가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은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로가 막히면 교통이 멈춥니다. 전해질의 성능이 떨어지면 배터리 출력이 낮아지고 충전 속도도 느려지며 내부 저항이 커져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배터리에서는 액체 전해질이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액체 안에서는 리튬이온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액체는 열에 취약하고 누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를 고체로 바꿉니다. 문제는 단단한 고체 안에서 어떻게 이온을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시멘트 벽을 뚫고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것은 비슷한 난제입니다. 고체이면서도 액체에 가까운 이동 속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단단하면서도 전극에 빈틈없이 밀착돼야 합니다. 충전과 방전이 반복돼 전극의 부피가 변해도 깨지거나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 종류의 고체 전해질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방식 중 하나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입니다. 황화물계는 고체이면서도 높은 이온 전도를 구현할 가능성이 있어요. 쉽게 말해 고체 속의 리튬 이온만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전용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공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압력을 가하면 전극 표면에 비교적 잘 밀착되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화학 공장에 설비 몇 개를 추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정밀한 소재 조정 기술, 밀폐형 생산 설비,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 능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진입 장벽이 높아요. 기술만 가진 연구 기업은 대량 생산을 하기 어렵고 공장만 가진 기업은 고객사가 원하는 성능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바로 두 번째 관문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기업이 뭐예요? 바로 한솔 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의 심장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솔 케미칼은요, 오랫동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정밀 화학 소재를 공급해온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강점은 새로운 소재의 화학식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순도와 규격으로 제품을 반복 생산하고 실제 공장에서 공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첨단 소재 산업에서 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사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샘플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받은 제품과 한 달 뒤에 받은 제품이 품질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100번째 생산품과 100만 번째 생산품의 순도가 거의 동일해야 합니다. 배터리 소재에서 미세한 불순물 하나는 전체 배터리의 수명과 안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솔 케미칼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분야에서 주목받는 이유는요, 실험실 연구를 넘어 양산 공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 때문이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요, 배터리 설계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양극재를 쓰는지, 어떤 음극 구조를 적용하는지, 배터리 내부 압력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전해질의 입자 크기와 조성, 전도도와 안정성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국내 최초도 아니고 세계 최초도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양산이라는 거예요. 양산. 양산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소재 기업의 가치는 특허 개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균일하게, 얼마나 낮은 분량률로 생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한 개를 만들 때마다 전고체 전해질이 들어갑니다. 생산량이 2배로 늘면 소재
소재 사용량도 함께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스코홀딩스가 전고체 배터리의 에너지를 담는 그릇을 바꾼다면 한솔케미칼은 그 안에서 리튬 이온이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배터리 기업이 똑같은 도루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최고의 성능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도루를 만들고 있고, 누군가는 기존 도루를 활용하면서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관문이에요. 최고의 배터리보다 가장 먼저 팔리는 배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복합계 고체 전해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화둘의 안정성, 고분자의 유연성, 기존 공정성과의 호환성으로 상용화 속도를 노리는 게 이 복합계 고체 전해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복합계는 두 종류 이상의 소재를 결합합니다. 대표적으로 산화물계 소재와 고분자계 소재를 섞습니다. 산화물계는 열과 외부 환경에 비교적으로 안정적이고 단단합니다. 하지만 딱딱하기 때문에 전극에 빈틈없이 붙이기 어렵고 충격이나 반복적인 부피 변화에 깨질 수 있습니다. 고분자계는 부드럽고 유연한데요. 전극 표면을 감싸고 빈틈을 채우는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높은 출력과 온도에서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합계는 이 두 소재를 결합해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합니다. 단단한 산화물계가 구조를 지탱하고 유연한 고분자계가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틈을 메웁니다. 쉽게 말해 산화물계가 건물의 철근이라면 고분자계는 철근 사이를 채우고 충격을 흡수하는 콘크리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세 번째 종목이 등장합니다. 기존 전해액 시장에서 생산과 공급망 경험을 쌓고 차세대 고체 전해질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 바로 어디입니까? 엔캠입니다. 엔캠. 이 종목도 1000% 이상 올라갈 만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엔캠을 단순히 전해액을 생산한 기업으로만 보면 전고체 배터리와 연결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는 기술적으로 다르지만 대량 생산과 품질 관리, 고객사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산업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터리 소재 기업은 좋은 물질 하나를 개발했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요. 대규모 생산 공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불순물을 통제해야 하고 고객사별로 다른 제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자, 배터리 공정 근처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물량을 납품해야 되고요. 위험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송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엔캠은 기존 전해액 사업을 통해 이 과정을 경험해 왔습니다. 국내외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배터리 고객사의 소재를 공급하면서 대규모 화학소재 사업의 운영 능력을 확보해 왔다는 점이 차세대 사업에서도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복합계 고체 전해질은 단순히 산화물 분말과 고분자를 섞는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두 소재가 균일하게 분산되어야 하고 리튬 이온을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끊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엔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캠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고요. 자, 다만 엔캠은 앞에 두 종목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와 한솔케미칼은 삼성 SDI가 추진하는 전고체 공급망과 연계를 볼 수 있고요. 반면 엔캠은 SK온을 포함해 복합계 고체 전해질을 먼저 성형화하려는 또 다른 경로에 투자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즉, 세 종목은요, 같은 테마로 묶여있지만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점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앞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류 어떤 종목들이 지배할 수밖에 없냐? 포스코홀딩스, 한솔케미칼, 엔캠 이 세 종목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실전 투자 인사이트 핵심 전략집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흐름을 읽는 실전 전략 매매 가이드 4종, 그리고 차트 이해를 돕는 핵심 구성 패턴 해설 8종 82페이지 분량이고요. 아이디어 발굴을 바로 쓰는 검색식 모음 11종 58페이지, 총 100페이지,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재 받는 방법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고정 댓글 링크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문의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누구나 쉽게 교재를 100% 무료, 여기에 1000만 원 넘게 하는 검색식까지 종류별로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초가, VI, 그리고 단타 여러 가지 매매법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 꼭 놓치지 않고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